네, 오늘은 6.2절 비둘기집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 내용인데요. 그 중에 6.2절의 비둘기집의 원리는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들었다 그래도 생소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단원이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단원의 구성은요. 첫 번째로 비둘기집의 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비둘기집의 원리를 이용한 두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둘기집에 대한 또 다른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트 1에서는 먼저 비둘기집의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죠. 다음 예제를 한번 볼 건데요. 13마리의 비둘기를 12개의 비둘기집에 넣는다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하나의 비둘기집에는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죠. 이렇게 12개의 비둘기집에 13마리를 넣으면 이렇게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한 방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의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이 첫 번째 증명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 이 두 번째 증명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증명은 귀류법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 결과가 아니라고 해볼게요. 2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들어간 비둘기집이 없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비둘기집에는 한 마리 이내의 비둘기만 있죠. 최대 한 마리의 비둘기가 있어요. 그러면 비둘기의 총 마리수는 최대 12마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13마리의 비둘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더 좋아하는 증명은 다음 두 번째 증명이거든요. 이것은 평균의 원리를 이용한 증명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한 집에 있는 비둘기의 평균 마리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3마리가 12개의 집에 있으니까 13 나누기 12 계산하면 1. 얼마 이렇게 되겠죠. 평균이 1.xx라는 것은 각 비둘기집 안에 있는 비둘기의 마리수는 정수기 때문에 1보다 큰 비둘기가 들어간 그런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1을 넘겠죠. 이런 방이 있기 때문에 2마리 이상의 비둘기들이 들어간 비둘기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항상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름이 비둘기집의 원리일까? 뭐 바구니에 달걀을 넣으면 달걀의 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히 굉장히 재밌는 것을 관찰했는데 여기는 용산의 어떤 빌딩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비둘기집의 원리를 실제로 관찰을 했어요. 용산의 한 빌딩인데 여기 보면은 중앙에 이렇게 조그만 사각형의 어떤 공간들이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여기 잘 보면 뭐 점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점들이 비둘기들인데 비둘기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칸에 앉아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기 집처럼. 그런데 이 첫 번째 비둘기 집을 보면 어떤 걸 느껴요? 비둘기들이 좀 막 모여있거나 막 이러지 않고 잘 흩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왜 비둘기가 흩어지나를 관찰했더니 새로운 비둘기가 어떤 집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센 애가 밀어내요. 그러면 얘는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하다가 결국엔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흩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냥 비둘기들이 서로 자기 혼자 집에 있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비둘기가 더 많이 날라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 방에 한 마리씩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둘기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비둘기가 2마리씩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 경우에는 한 공간에 3마리가 들어오면 밀려서 퍼져서 한 방에 한두 마리씩만 이렇게 골고루 퍼지는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둘기집의 원리라는 이름이 붙었구나라고 굉장히 재밌게 관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너무 내용이 재밌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일반화를 해볼게요. K 플러스 1개 이상의 물체를 K개 상자에 넣는다면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는 2개 이상의 물체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증명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증명했으면 좋겠는데 귀류법 먼저 해보면 어떻게 되죠? 만약 모두 많아야 1개 이내의 물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물체의 수는 K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런데 처음에 K 플러스 1개의 물체가 있다 그랬으니까 모순이 되겠네요. 평균값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요. K 플러스 1개를 K개 상자에 나눠 넣으니까 한 상자의 평균 물체의 개수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1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이 1보다 크려면 2개 이상의 물체가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평균 값이 어떤 존재성을 증명을 해줘요. 사실은 평균은 이 반대도 증명해주죠. 이 평균 값이 1점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한 개 이하가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다라는 것도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평균 값의 원리는 사실 두 가지를 다 말해줘요. 평균이 1.xx라면 1보다 많이 있는 그런 상자가 있다라는 것도 말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한 개 이내의 물체를 가지고 있는 상자가 있다라는 것도 말해주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증명은 이 평균값의 원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비둘기집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평균이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린 평균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 다음 예제 볼까요? k 플러스 1개 또는 그 이상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부터 k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의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여기 원소가 k 플러스 1개 이상의 원소들이 있고요. b는 k개의 원소를 가져요. 그럼 여기서 이게 하나씩 보낸다면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비둘기가 되겠네요. 이게 비둘기 집이 되고요. 그러면은 k 플러스 1개 이상의 비둘기들이 k개의 비둘기 집으로 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기죠? 어떤 b의 원소는 최소 2개의 원소로부터 화살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1대1 대응이 아니게 되겠네요.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예제들이 있는데 한번 보죠. 367명의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2명은 생일이 같다. 왜? 왜냐하면 가능한 생일은 366개이기 때문이다. 왜 365가 아니라 6이냐면은 어떤 해에는 2월 29일이 포함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 다음에 예제 2 볼까요? 영어 단어를 27개 뽑으면 그 중에 같은 문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다. 왜냐하면 영어 알파벳은 모두 26개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 볼까요? 0점에서 100점까지 1점 단위로 채점되는 기말시험에서 적어도 2명의 학생이 같은 점수가 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몇 명의 학생이 있어야 하는가 그랬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점수는 101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하면 102명의 학생이 있으면 적어도 2명은 같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여기 있는 예제들은 비둘기집의 원리를 1차적으로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결과들이에요. 그럼 이제 비둘기집의 원리를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를 만들 수 있어요. n개의 물체를 k개의 상자에 넣는다면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는 n 나누기 k의 실링, 이거는 n 나누기 k가 소수라면은 올림이 되는 거죠. 올림계의 물체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올림이라 그랬고요. 위로 올리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실링이라고 해요. 실링 펑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내림, 영어로는 flow라고 해요. 그러면은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또 증명을 하면 좋겠는데, 먼저 체계 증명 귀류법을 볼게요. 물체가 만약에 n 나누기 k의 실링계의 물체가 들어가 있는 상자가 없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1개보다 많이 들어가는 상자가 없으면 물체수의 합계는 요거만큼 곱하기 k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요거보다 작으니까 n보다 작게 돼서 처음에 n개의 물체가 있다라는 조건의 모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평균값의 증명은요, 훨씬 간단해요. 한 상자의 물건의 개수는 평균 n 나누기 k이다. 그죠? 그러니까 n 나누기 k의 이상의라는 말이 꼭 붙어야 되겠네요. 물체를 가진 상자가 있다. 사실은 하나 더 있죠. n 나누기 k의 플로어, 내림, 개 이하의 물체를 가진 상자가 있다라고 이 결과도 얻을 수 있겠네요. 근데 비둘기집의 원리에 해당되는 결과는 위에 거기 때문에 위에 거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반평균이 87.325가 나왔어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죠? 첫 번째로는 88점 이상, 만약에 점수들이 다 정수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는 88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87점 이하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아는 그런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쉽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평균의 원리가 훨씬
증명이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예제 볼까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같은 달에 태어난 100 나누기 12, 12달이 있으니까요. 이것에 실링 계산해보면 9명이 있거든요. 그럼 9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제 7번 볼게요. 52장의 표준 카드에서 적어도 3장은 같은 무늬가 나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몇 장의 카드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랬죠. 3장이 같은 무늬가 나오는 것을 보장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뭘 많이 쓰냐면은 일단 답을 얻기 위해서 월스트 케이스,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늬 4개 있잖아요. 페이드, 또 클로버, 하트, 다이아 이렇게 4개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상황은 뭐예요? 무늬가 골고루 나오는 거죠. 그럼 2장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한 장을 더 뽑았을 때 드디어 3장이 같은 무늬가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몇 장이 필요한 거예요? 총 9장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9장이 답이 되고요.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비둘기집의 원리를 바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9장의 카드를 4개의 무늬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한 개의 무늬는 요만큼의 장수를 갖게 되죠. 요것의 개수가 2점 몇 개니까 3 이상인 것이 반드시 있겠네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의 원리를 이용하면요. 그 다음에 적어도 3개의 하트 무늬 카드가 선택되는 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몇 장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랬죠. 이것도 가장 안 좋은 상태인 월스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3개의 하트 무늬 카드가 선택이 안 되는 경우는 뭐예요? 하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무늬가 먼저 다 뽑히는 거죠. 그럼 한 무늬당 13장이고 곱하기 3이 다 뽑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야 이제 하트가 3개 뽑히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9 더하기 3이 되니까 42장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파트 1에서 비둘기집의 원리의 기본적인 내용이랑 관련된 예제들 우리 살펴봤어요.